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안녕하세요. 재테크마인드와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전문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스탁스타 허스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유튜브에서 돈에 관한 강연으로 유명한 김승호 회장이 쓴 돈의 속성이란 책입니다. 저자인 김승호 회장은 전 세계 11개국에서 약 4천여 개의 매장과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매출 2조 원 이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글로벌 외식그룹인 스노우박스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외식기업 이외에도 출판사와 화훼유통업과 금융업 및 부동산업 등의 사업체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업적을 일궈낸 김승호 회장도 초기 사업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1987년 국내에서 대학을 중퇴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흑인 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등을 운영하며 실패를 거듭하다가 2005년 식당 체인을 인수해서 미국 전역의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마침내 엄청난 자수성가의 성공신화를 완성해내었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그가 쓴 책인 자기 경영 노트,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등의 책은 장기간 베스트셀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베스트셀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나름의 철학과 통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의 돈과 부자 되는 마인드에 대한 강연 또한 훌륭해서 유튜브에서 그의 강연을 시청한 사람은 무려 1천만 명 이상이나 됩니다. 프롤로그, 돈의 속성.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책의 집필 의도와 중심 내용에 대해 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보기에는 지금껏 이 세상에는 돈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수많은 교육이 있었지만 정작 돈을 누는 지혜에 관해서는 알려진 교육이 없다고 합니다. 지극히 현명한 사람도 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태반이고 그나마 알려진 방법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얘기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를 이루고 또 대대로 유지한 사람들은 구태여 그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돈을 다루는 지혜는 소수만의 전유물이었단 것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가난의 밑바닥부터 거의 최상급에 올라온 사람으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돈의 여러 가지 속성을 자세히 경험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번다는 게 어떤 뜻인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은 왜 사라지는지, 돈은 어디로 몰려다니는지, 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비교적 깊고 넓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누가는 김승호 회장보다 더한 돈에 대한 통찰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만의 비밀을 세상에 구태여 공개할 필요가 없었고 반대로 돈에 대해 가르침을 주는 책들은 대개가 다 실제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이론가가 쓴 책에 불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기가 깨닫게 된 돈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떤 운명적인 사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을 쓴다는 것은 상당한 수고가 필요한 일이라 차일피일 미루던 중 우연치 않게 돈의 속성의 주제로 대중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청하게 된 것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본인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문제를 느끼고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술된 이 책의 핵심 갈래는 돈의 5가지 속성과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4가지 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의 5가지 속성으로는 인격체로서의 돈,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성,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꼽았으며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으로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읽고 누구나 다 이 책을 읽고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젊은 청년일수록 이 책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누구라도 이 가치를 받아들인다면 이전과 분명 차이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의 속성, 이 책의 구성은 서너 페이지의 짤막한 에세이식 글 총 7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75개의 글들 모두 새겨두면 좋은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 큰 울림을 준 다음에 글들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돈은 인격체다. 3. 복리의 비밀. 4.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5.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6.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9.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10.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15.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17.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18.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20.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28.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29. 현재 임차료를 내는 사람들의 숨은 가치. 30.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주식이 좋을까? 31.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32.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36. 경제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37.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40.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44.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45. 재무제표에 능통한 회계사는 투자를 정말 잘할까? 56. 부의 속성. 60.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는 작은 회사로 가라. 64.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71.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 이렇게 총 75개의 글들 중 25개 꼭지에 대해서 요약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돈은 인격체다. 돈을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인격체란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자는 돈을 매우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집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즉 이자를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마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합니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화한다면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내주게 됩니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2. 복리의 비밀.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리의 위력입니다. 달리는 원금의 이자가 한번 지불되는 금리이고 복리는 원금에 붙은 이자에도 또다시 이자가 붙는 금리를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고 워렌 버핏은 스스로 복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투자자로서 복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복리는 간단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서 투자자가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를 다룰 자격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결국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재산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막 부자가 될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3.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1년에 수입이 5천만 원인 사람 둘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매달 일정하게 약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어느 땐 1,000만 원을 넘게 벌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매년 5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돈의 힘은 서로 다릅니다.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그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인 수입보단 좋다는 뜻입니다.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강수량과 마찬가지로 비가 1년 내내 내리지 않다가 어느 한순간에만 몰아서 내린다면 절대 농사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렌소시 사막은 연간 강우량이 1600mm나 되지만 아무것도 키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지 6개월에 한 번씩만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돈도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집니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건 체계화된 경찰이나 군인 수백 명만으로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흐름이 거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름 한철에 해수욕장 근처에서 하루에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매일 일정하게 벌어들이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여름 한철에만 번 1,000만 원은 그 돈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100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그 돈을 반드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4.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력의 거대한 힘을 못 느껴도 지구를 벗어나려는 우주선은 시속 4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야 겨우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달보다 무겁기에 더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고 태양은 지구보다 더 크고 무거워서 더 멀리까지 그 중력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신기한 건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려고 마음먹었다고 해보면 그 10억 원은 3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27년 동안 모아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돈의 중력을 이해하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큰 돈을 가진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먼저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처음 1천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1천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은 처음 모을 때의 노력의 크기인 100보다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천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1천만 원은 내 노동과 시간으로 오롯이 나 혼자 이루었지만 그 1천만 원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나를 돕고 있기에 둘이 함께 일을 하는 셈입니다. 즉, 나와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돈을 모으는 데 필요한 노력의 크기는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1천만 원부터 모으더라도 100억 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재산 증식 과정은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따릅니다. 그 관점의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산이나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이 맞아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특정 자산에 진입하는 시기에 따라 수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체 자산이 오르고 있는데도 손해를 보는 이유는 내가 가진 시간이 모자라거나 내가 투자한 돈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에도 투자 기간을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는가 하면 1년도 못 버티는 약한 체력을 가진 돈도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예측을 잘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리스크를 이해하고 내 자금 상태를 파악해 이길 수 있는 리스크와 상대해야 합니다.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때문에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나 이익도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이익도 적다고 이해하는데 이게 아니라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손실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화랑기에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가 폭락기에는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폭락장에서 얼마나 깊고 오래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그 리스크가 너무 커 보여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아 급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리스크가 가장 줄어있는 때입니다. 상승장처럼 아무도 리스크를 겁내지 않을 때가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거품이 생겨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과 같은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자산 구매의 기회를 주니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리스크가 무서워 아무도 매입하지 않는 순간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8.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되므로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자는 40대에 자수성가를 하는 것도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20대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평생 그 부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를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의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나가야 합니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4가지 능력은 잘 차려진 밥상의 4다리에 해당해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길이가 짧거나 없으면 상위에 음식을 많이 차려놓은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단 죽어라고 저력해 종잣돈 1천만 원 혹은 1억 원이라도 만들고 욕심 없이 차근차근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 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 기념일입니다. 앞으로 이날을 길이길이 기념해 당신과 가족의 해방일로 삼으면 됩니다. 9.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저자는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단기간의 특정 구간에서는 예측이 가능할지 몰라도 거시경제의 경기를 예측해서 맞추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연이 나는 모습을 보며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는 있지만 바람의 풍선을 날린다고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행여 경기 예측을 정확히 맞춘 어떠한 경제 분석가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또 맞출 가능성은 그저 다른 경제 분석가들과 마찬가지의 확률입니다. 이는 마치 종전에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동전의 앞면이 나오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떠한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모든 재산을 거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특정 주식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경영자인 저자도 자기 회사의 내년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는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것을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환율이나 주가 동향, 원자재 가격 등 경제 전반을 예측하는 사람이 왜 책을 팔러 다니고 돈을 받고 강연을 하며 유튜브에 광고를 해가며 근사한 전문 회사와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들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은 예측을 하고 예측에 기대어 투자를 합니다. 예측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예측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게 진리입니다. 항상 크나큰 실패는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때 오히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5.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돈은 액수와 출처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으로 흐릅니다.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그 출처에 따라 시간이 각기 다르게 흐릅니다. 또한 돈의 주인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같은 주인이라도 다른 시간을 가진 돈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 천천히 흐르는 돈은 같은 투자에 들어가도 다른 돈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의젓하게 잘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조급한 돈은 엉덩이가 들썩거려 다른 돈을 사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아야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같은 시기에 주식에 투자된 돈이라도 어떤 돈은 내년 결혼자금이고 어떤 돈은 다음 학기 학비로 나가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녀석은 융자 때 레버리지로 따라온 돈입니다. 이 돈은 식인종처럼 원금을 잘라먹으면서 뛰어다니다가 심지어는 원금과 그 원금의 주인을 잡아먹으려 뛰쳐나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돈은 딱히 갈 곳이 없어 이곳에서 10년, 20년 배당이나 받겠다고 아주 살림을 차리려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돈의 액수만 보이지만 실은 그 돈이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환경을 겪습니다. 한 주인의 품 안에 들어가도 어떤 돈은 시간이 많고 어떤 돈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주인에게 들어간 돈은 그 주인에 따라 또 다른 시간을 가집니다. 돈 주인이 이미 시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 들어온 돈도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이 몰려간다고 새 주인이 그 돈에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인의 품성이 돈보다 더 좋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주인을 만난 돈은 점점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집니다. 심사숙고해서 좋은 데로 보내주고 조급하게 열매를 맺거나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하거나 보채지 않습니다. 돈은 더더욱 안심하고 좋은 짝을 만나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시간이 많은 돈이 만들어낸 돈은 모두 다 같은 자식이라서 다시 또 시간이 많은 돈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도 시간 많은 돈을 거느릴 만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이 당신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17.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작고 설령 당첨되더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사업인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인데 취슬기로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기에 선두에선 말을 타고 가다가 뒤쪽에 있던 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바꿔 타고 달려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자기가 직접 창업하는 방법보다 훨씬 편하고 안전합니다. 바로 주식 투자를 말하는 것인데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실적도 좋고 산업의 성장 전망도 좋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우량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더 좋습니다.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렇게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직장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일단 먼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많은 핑곗거리는 소득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쓸 돈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미래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미래에 쌓이며 종국의 현재와 과거 둘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은 적고 그나마 남은 돈도 투자하기엔 너무 적은 돈이라 생각해서 전혀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급여가 많아져도 결국 똑같은 말을 합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더 많아지고 미래소득, 즉 카드를 여전히 사용합니다. 급여가 아주 많거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이건 수익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 태도가 문제입니다.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든 저축을 하고 재산을 모아 투자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는 그런 사람에게 우연히 들렀어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나옵니다.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고 자본이 될 어린 돈이기에 씨앗을 함부로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키우지 못합니다. 작은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나 사업의 마중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 지은 건물을 임시가옥이라 부르는데요. 크게 짓지도 못하거니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립니다.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산은 모이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하지 않는 돈은 죽은 돈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진옥 속의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버립니다. 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주인에게 끌려간 돈은 홀로 죽어가거나 기회만 생기면 탈출해버릴 것입니다. 20.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에서 패자가 승자보다 많은 건 보편적 특징이고 그래서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냥 따라서 삽니다. 둘째, 무엇을 살지 계획이 없습니다. 셋째, 돈의 힘이 약합니다. 참 이상한 건 재산을 모을 때는 자식같이 아끼고 살피며 모으면서 투자할 때는 가이드 단체 관광이라도 간 것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마치 피같이 벌어서 물같이 쓰는 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제방송에서 추천한다는 이유로 또는 뉴스에서 100년 만에 주식시장의 기회가 열렸다면 아무런 계획도 없고 공부도 없이 주식을 사버립니다. 이렇게 덜렁덜렁 사버리는 게 마치 남의 집 개사료 고르는 것보다 성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혹은 한두 시간 만에 종목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한두 마디 하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1년치 은행이자를 벌었다면 좋아하다가 그 주식이 더 올라가면 기다리다 마지못해 따라붙지만 다시 조금만 내려와도 무서워서 손해를 보고 나옵니다. 애초의 마음은 판 가격보다 떨어지면 다시 사는 심사이지만 막상 떨어지면 사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투자한 돈들이 빌린 돈이나 증권사 신용, 미수 등 레버리지까지 섞여 있다면 돈의 힘이 약해서 오랜 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했다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하락 파동도 각오하고 시간을 견뎌야 하는데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주식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반면에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마치 투자한 회사의 경영자인 양 사업 현황을 꼼꼼히 챙겨보고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 합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미래 전망을 보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라 들락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과일이 익으려면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마치 투자한 회사의 경영자인 양 현황을 꼼꼼히 챙겨보고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미래 전망을 보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라 들락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과일이 익으려면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금은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편안합니다. 오히려 배당이라는 자만 제공하면 평생 자리 잡고 살 생각도 하는 돈만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결속력이 강하고 텃세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앉은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익이 생길 때까지 언제든 느긋하게 기다려줄 합니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살 때 싸게 사면 파는 건 한결 쉬워집니다. 싸게 사는 것은 어렵고 좋은 주식을 사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할 회사를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 사 모으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공포가 퍼져 있을 때는 훌륭한 주식도 헐값에 살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오히려 호경기인 셈입니다. 저자인 김수공 회장은 독자들에게 당신들이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중 한 가지라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 가지 특징도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답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사도 결국 돈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투자를 권하거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올 때는 같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인 것입니다. 28.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저자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저자는 보통 이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답을 말한들 질문자에게는 그 답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폭락한 주식이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측의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그 답은 쉽습니다. 내일과 다음 달은 예측이 어렵더라도 1년 후, 10년 후 미래의 산업을 그려보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면서 폭락장에서 더 폭락할까봐 겁을 내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폭락이 거듭되면 주식의 가격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밑으로 내려가므로 리스크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익 분기점을 넘어섭니다. 여기서부터는 시장 고수들과 자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계산하므로 명품 줍는 기분으로 사 모읍니다. 일반인들이 주식이 더 떨어질까봐 망설이는 사이 박앤세일은 끝나버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블랙 먼데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블랙 프라이데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수익을 보아야 하는 돈으로 투자했거나 자신의 주관 없이 남을 따라서 주식을 샀다면 결국엔 자신을 믿지 못해서 이익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런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평생 자본이익을 가질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상태에 자신을 놓아두면 됩니다. 시장 상황이 더 악화돼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자의 정석입니다.
29. 현재 임차료를 내는 사람들의 숨은 가치. 만약 현재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해당 건물을 소유할 능력을 최고로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현재 건물주도 그 건물에서 스스로 임대료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임차료를 밀리지 않고 낼 사업체를 현재 운영 중이라면 그 빌딩을 소유할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그곳에서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만 생각하지 장사가 잘 돼서 고객들이 들락거리면서 생긴 트래픽에서 발생한 부동산 가치 증가에 대해서는 간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의 가게에서 손님들이 북적이기 때문에 증가한 트래픽의 가치는 건물주가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장을 핫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임차인은 사실상 부동산 개발업자나 다름없는데 가게 운영에만 만족하고 임차료를 꼬박꼬박 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본인이 백조인 줄 모르고 여전히 오리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큰 기업체들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많은 기업들이 부동산 이익을 동시에 취하는 형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세계 최고의 식당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 사업자입니다. 거의 모든 대형 슈퍼마켓들도 다를 바 없고 어린이 공원이나 디즈니랜드 호텔 같은 사업 역시 부동산 사업입니다. 프랜차이즈도 부동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농장도 고객이 직접 사러 오게 만들 수 있으면 그 또한 부동산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능한 사업자들이 아직 건물주가 아닌 이유는 아주 황당한데요. 일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서가 많습니다. 일단 건물을 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겁부터 먹는데 이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인근 부동산을 다녀보며 매물을 들여다보고 은행을 찾아다니고 종잣돈을 마련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방법이 보입니다. 생각처럼 부동산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이 수없이 존재하므로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에 부는 정성의 반 정도만 부동산 공부에 쏟으면 매물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 자체로 임대료를 통한 일종의 투자 배당금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므로 레버리지를 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차료를 꼬박꼬박 낼 수 있는 능력자라면 세입자에서 탈출해 건물주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내는 사람이 건물주라는 말을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절대로 잊지 않는다면 어느 날 건물주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하나만 내 것으로 잘 잡아 융자를 갖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레버리지로 다른 건물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투자 상품이니 욕망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30.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주식이 좋을까? 지난 20년간 한국의 부동산 지수와 주가 지수를 비교해보면 주가 지수의 상승폭이 더 크긴 하지만 부동산 지수는 주식 배당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기에 무엇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보수적 안정성을 좋아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공격적 고성장을 추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임대수익 기준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시장이 있고 개발을 통해 수익을 만드는 시장도 있습니다. 임대료 중심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배당 우량주에 투자하는 사람과 같은 성향이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유망 테마주에 투자하는 사람과 같은 성향입니다. 즉, 투자 시장의 구분으로 투자자 성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투자 스타일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료를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이나 주식 배당을 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같은 성향의 투자자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이 두 부류는 사실 전혀 다른 투자자들입니다. 회사의 내재 가치를 찾아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회사의 주식을 사서 회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장기적 투자 관점을 가진 투자자가 있는 반면
인간 군중의 투자 심리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저항을 따라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아도 한 사람은 회사와 동업을 하는 경우고 한 사람은 앞에 사람에게 사서 뒷사람에게 파는 유통 거래자입니다. 기술적 투자를 하는 사람은 좋은 트레이딩 시스템과 거래량에만 집중하면 되니 어느 회사인지 혹은 회사의 장래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초보자들이 언제 살지 언제 팔지 물어볼 때 대답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답하는 사람도 정확한 답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유명 펀드 매니저도 사실은 답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전망과 소문을 전달할 뿐인 것입니다. 신문이나 TV에 자주 보이는 고수회전, 필살기, 종목 추천, 족집게, 투자 꿀팁, 상승 예상 종목, 실전, 투자법 등등 모든 유혹적인 말은 다 사기입니다. 이러한 자칭 전문가들은 자기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돈이 더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는 증권회사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에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 묻기 전에 자기가 물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하다 보면 왜 물으면 안 되는지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좋은지 주식 투자가 좋은지라는 질문이 얼마나 부끄러운 질문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일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저자가 말하는 개인의 독립기념일은 재정 자립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취득한 날이라고 합니다. 재정 자립이란 다시 말해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하여 더 이상 근로자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남에게 제공해 수입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를 제공받는 사람이 거절한다면 나의 수입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기에게 결정권이 없으므로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독립하려면 내 수입이 나의 노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모든 근로수입을 아껴서 이 소득이 자산을 만들게 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시작이므로 내가 아직 독립하지 않았다면 모든 소득은 자산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자산이 아닌 소비재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생 독립을 이루지 못합니다. 소득이 모여 자산을 이루고 자산이 다른 자산들을 낳고 키우며 그렇게 낳고 키운 자산의 규모가 내 노동급여를 앞지르는 날이 바로 개인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자기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모두 자기의 자유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32.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돈에 있어 4가지 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납니다. 이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으로 나뉩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 부르지만 부자가 부를 유지하려면 이 4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 중 하나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각기 다른 능력이므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은 밖으로 드러나므로 우리 눈에 쉽게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하며 세일즈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낙천적이고 포기하지 않아 사업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해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재산을 관리하는 데 미숙한 면이 많습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과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돈을 잘 번다고 돈을 잘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고 나야 하며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주변이 그를 따라서 돈을 함께 함부로 하고
마땅히 풀어야 할 때 큰돈을 풀지 않으면 주위에 사람이 돈과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모을 줄 모르면 밑빠진 독과 다를 바 없어서 언젠가는 빈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얻은 후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또한 버는 능력이나 모으는 능력과는 완전히 별개의 능력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는 자산가라는 이유로 대우도 받고 이름도 알려져서 사치와 허영이 문 밖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만도 심해져 자칫 삐끗하면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올바르게 투자돼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때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통찰과 거시적 안목이 함께해야 하고 들어감과 나옴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습니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검소하게 살아야 하지만 이를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하면 안 됩니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 됩니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 내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당연히 밥값을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겐 밥값 몇 번 더 내줘도 되지만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까지 챙기면 내 돈이 나를 욕합니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돈에게 욕먹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 날 욕하면 나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돈에 관한 4가지 능력을 잘 갈고 닦아야 오랫동안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많이 벌어서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쓰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36. 경제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정치적 신념 때문에 경제를 해석하는 데 편견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신문사가 경제 기사 속에 어떤 의도나 목적성을 숨겨놓는 일이 많은데 그런 기사를 있면 그대로 이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문사의 문제 중 하나는 경제 기사를 왜곡해 정치 기사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 폐업률에 관한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떤 신문사에서는 비참한 자영업 1600곳 폐업이라고 기사가 나올 때 반성향의 신문사에서는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저 10.98%라고 완전히 상반된 견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해석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추세율이 좀 컸다고 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해서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정권의 나팔수 같은 언론을 무작정 믿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된다고 해서 자신의 구미에 맞는 언론만 접하다 보면 현실에 대한 해석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경제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럴 경우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정치 성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를 참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투자나 사업은 한 번 방향을 잃으면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심지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 성향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경제 상황에 대한 해석과 투자의 기준은 이념이나 성향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서 수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37.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에 있어 종잣돈이 바로 더 큰 물을 퍼올리기 위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자가 볼 때 의미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의 종잣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에 써 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신용카드를 잘라야 미래 소득이 아닌 현재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삶의 위치를 바꿀 수 있고 또한 이럼으로써
복리의 혜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이유는 정부가 한 해 예산 편성을 하듯이 나눔으로써 계획되고 통제되는 자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통장의 돈을 다 써버렸다고 다른 용도로 만든 통장의 돈을 가져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1천만 원을 먼저 만든다. 1억 원을 만들기는 힘들어 보여도 1천만 원은 누구든 노력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10분의 1인 1천만 원을 억지로라도 모으다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재미도 붙고 요령도 생기고 추가 수입도 생기면서 흥미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천만 원은 첫 번째보다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1억 원을 모으는 길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됩니다. 40.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1.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위 없는 짓이다. 2.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3. 희생을 할 각오를 하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4.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6.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7.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1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1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44.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떨어지는 칼을 잡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격이 아닌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그 가치 이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하고 투자 원칙은 회사의 본질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실행이 가능합니다. 투자 격언이라며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라는 말과 물타기는 절대 금하고 손절하는 것을 투자 지침으로 삼아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기술적 투자 혹은 모멘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칼이 떨어질 때가 사야 할 때입니다. 단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떨어지는 칼을 잡는 일은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 잡지 못하는 사람은 더 떨어질수록 더더욱 잡지 못하고 결국 투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 가죽 장갑을 끼고 있다면 두렵지 않게 칼날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회사의 본질 가치에 대한 확신과 분할 매수 전략은 하락하는 주식을 기꺼이 잡을 수 있게 해준 가죽 장갑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주식을 단기간에 오르내리는 가격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본질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감지하고 가치의 변화를 예측하고 투자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45. 재무제표에 능통한 회계사는 투자를 정말 잘할까? 가치 투자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입해 적정 가격을 넘어서면 매도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이 적정 가치인지를 알아내는 도구 중에 가장 올바른 것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계사가 기업의 적정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투자도 잘해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56부의 속성.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그 방향성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일의 양을 늘려 부자가 되려 하지만 일과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투자나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부자는 수익 규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출 관리에서 나옵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기적인 지출을 모두 줄여야 합니다. 수입 중에서 가장 좋은 수입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가장 나쁜 지출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은 아무리 사소해도 줄여야 합니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킬 것이 많아져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더 큰 부자를 보면 초라해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납니다. 은행에서 지점장이 인사를 안 하면 화가 나고 줄 서서 기다리면 짜증이 납니다. 가족은 돈을 쓸 때만 모이고 친척들은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달라고 때를 씁니다. 부자의 재산 중에 부정한 수입이나 빼앗은 돈이 들어있으면 집안을 어지럽힙니다. 자신이 큰 부자일수록 세월과 사회에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부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사회 구조와 행운이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인데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집안의 주인이 된 돈은 결국 사람을 부려서 노예로 만듭니다. 도구가 목적을 해하지 않게 하려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진정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나친 사랑으로 올가매지도 않으며 항상 좋은 곳에 보내줍니다. 존중을 받지 못한 돈은 영영 떠나가고 사랑을 받은 돈은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나가는 돈은 친구처럼 환송해주고 돌아오는 돈은 자식처럼 반겨줘야 합니다. 60.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는 작은 회사로 가라. 자본이 없거나 아이디어가 없어도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의 실패를 줄이고 자본을 모으면서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규모가 커서 하나의 부속품처럼 한정된 업무만 다루게 되므로 반드시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청년이라면 자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직종의 작은 회사를 선택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높은 급여와 좋은 복지를 바란다면 당장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대신에 평생 급여 생활자로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작은 회사에서는 업무 영역이 구분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모든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으며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온갖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설사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그 회사의 사장님이 망하지 본인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돈 한 푼 없는 청년도 몇 년 안에 커피숍 매장을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하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동네 커피숍 중 장사가 잘 되는 매장에 들어가서 사장님을 대신할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시키지 않은 일까지 눈치껏 알아서 다 하고 고객들이 자신을 보러 오게 할 정도로 일에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매니저 자리를 꿰차게 될 것이고 매출도 올리고 직원도 관리하면서 사장님이 필요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장님은 가게에 출근하지 않고 놀러 다니거나 사업에 욕심이 있다면 2호점 분점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분점을 내려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장님을 대신할 만큼 능력과 열정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사장님은 기꺼이 새로 개설하는 분점의 경영을 분납 인수 조건으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히 매장 운영이나 경영관리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경험으로 혼자서라도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4.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돈은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돈마다 성향도 있고 기질도 있어서 고집이 센 돈도 있고 배짱이 두둑한 돈도 물러 터진 돈도 있습니다. 집에 있기 좋아하는 돈도 있고 집 밖에 나가면 절대 들어오지 않으려는 돈도 있습니다. 한 부모 안에 태어난 자식이라도 각기 취향과 성향이 다르듯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번 돈과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입, 카지노에서 번 돈, 저축에서 생겨난 이자 같은 돈은 똑같은 1천만 원의 액면가도 결코 같은 돈이 아닙니다. 같은 돈이 아니기에 어떤 돈은 죽어라 붙어 있으면서 돈값을 못하기도 하고 어떤 돈은 쉽게 사라지고 어떤 돈은 다른 돈을 불러들이며 어떤 돈은 있는 돈까지 데리고 나갑니다.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돈의 품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는 가능하면 품질이 좋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요. 품질이 가장 좋은 돈이란 당연히 정당한 방법으로 차곡차곡 모아지는 돈이라고 합니다. 급여 수입이나 합리적 투자나 정당한 사업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입니다. 이런 돈은 함부로 아무 곳에나 사용하지 못하며 이런 돈이 모여 자산이 되어 투자나 저축을 통해 이자를 만들어내면 마치 아들보다 더 예쁜 손자 손녀 대하듯 귀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귀한 돈에 비해 일확천금은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카지노나 도박으로 딴 돈, 사기로 얻은 돈 같은 돈은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위해 사용되어 인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또한 투기에 가까운 투자나 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무모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운 좋게 벌어들인 돈도 남에게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결국 모든 돈을 데리고 한꺼번에 집을 나가버립니다. 때때로 나쁜 돈은 주인을 해하거나 그의 가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좋은 돈을 모으려면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돈의 주인이 좋은 돈만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으면 저절로 돈이 붙어있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기에 오히려 사기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행동이 반듯해서 허풍스러운 곳에서 술값으로 돈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기에 어디 가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없고 공돈을 기대하지 않기에 비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이런 사람에겐 기회도 더 생기고 행운도 많아집니다. 품성이 좋은 자산이 많이 몰려와 가족을 해치지 않고 뭉치게 만듭니다. 설령 행운처럼 생긴 자산도 이미 좋은 품성을 가진 돈 사이에 섞이면서 좋은 품성을 지닌 돈으로 변형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은 벌어들인 돈의 성질과 함께 그 돈의 주인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말입니다. 71.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 낯선 도시를 여행할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큰 길로 다니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투자를 할 때도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대상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을 살 때도 업계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다면 해당 업계의 1등 주식을 고르는 게 실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도 마찬가지라 큰 길가에 있는 건물이나 지하철 부근의 건물을 선택한다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부동산이 비싼 것은 비쌀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애플 주식이 10년 사이에 30배가 오른 것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애플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애플 테마주나 관련주를 삽니다. 유지의 작은 건물을 사거나 애플 주식을 좀 적게 사면 되는 것을 지름길을 찾겠다고 달려나가다가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열매가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씨앗을 받아 나무를 키우겠다며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수익을 내는 것과 손실을 피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데 수익과 손실의 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홀인원을 한 사람이 아니라 버디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작더라도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이 결국에는 투자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줄여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가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성공한 사업가이자 유튜브 강연 1000만 조회수로 유명한 김승호 회장의 저서 돈의 속성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은 제가 재테크마인드와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